최근 해외 SNS에서 예상치 못한 영상 하나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음식 영상이었지만 이 영상을 본 외국인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잠깐, 이게 정말 고구마라고? 고구마를 이렇게 먹는다고? 바로 한국의 고구마 음식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외국에서는 보통 고구마를 구워 먹거나 파이 정도로 사용하는 고구마가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음식으로 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고구마, 고구마 마탕, 고구마 튀김은 물론 심지어 고구마 라떼와 고구마 디저트까지 평범한 재료 하나가 이렇게 다양한 음식으로 변하는 모습에 외국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미국 음식 연구가가 한국 카페에서 처음 고구마 라떼를 맛본 순간을 촬영한 영상이 해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지금 전 세계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는 어떻게 고구마 하나로 이렇게 다양한 음식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그 음식들이 지금 해외에서 큰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외에서 난리난 한국 고구마의 음식 이야기를 확인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아 윌슨입니다. 올해 나이는 32살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음식 문화를 연구하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일을 합니다. 세상 곳곳의 음식 문화를 직접 발로 뛰며 담아온 지 벌써 6년이 됐어요. 멕시코의 길거리 타코를 먹으며 울었고, 인도의 시장 골목에서 향신료 냄새에 압도됐으면,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할머니가 만들어준 파스타를 먹고 음식이 언어라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늦었습니다. 가야겠다고 생각한 건 오래됐는데 계속 다른 나라가 먼저였어요. 어쩌면 한국 음식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아서였는지도 모릅니다. 어디서든 김치 얘기를 들었고 불고기는 이미 미국에서도 익숙한 단어였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한국을 안다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탄 건 12월이었어요. 연구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에서 외국인이 받는 문화 충격. 현장에서 직접 겪고 느끼고 기록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뭔가 대단한 걸 발견할 것 같은 예감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새로운 나라, 새로운 음식, 그 정도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건 오전이었는데 공기가 달랐어요. 차가웠고 건조했고, 그런데 묘하게 깨끗한 느낌이었습니다. 공항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질서가 있었는데 여유롭지 않았고 바쁜데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그 균형이 신기했어요. 공항 안내판을 따라 이동하면서 저는 벌써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크고 밝은 공간, 안내원들의 친절함, 그리고 곳곳에서 풍겨오는 음식 냄새. 공항 지하 식당가를 지나가는데 뭔가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났어요. 멈춰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그게 뭔지는 그때 알 수 없었습니다. 짐을 찾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버스를 탔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회색 하늘, 촘촘한 아파트들, 그 사이로 한글 간판들. 낯설었는데 낯설지 않은 묘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 많이 달랐고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나서 저는 바로 밖으로 나왔어요. 도착한 날부터 거리를 걷는 게 제 방식이거든요. 어떤 나라든 걷다 보면 그 나라의 진짜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서울의 12월은 꽤 추웠습니다. 코트를 단단히 여미고 골목길로 들어섰어요. 작은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고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다녔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저는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기였어요. 골목 어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그 냄새가 이상하게 달콤했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작은 수레가 보였습니다. 중년 남성이 커다란 드럼통 같은 것을 앞에 두고 계셨어요. 그 안에서 검게 그을린 돌들 사이로 고구마가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군고구마였어요. 저는 사실 고구마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도 고구마는 흔한 식재료니까요. 추수감사절 테이블에는 항상 스위트 포테이토 캐서롤이 올라왔고 구운 고구마는 건강식으로 잘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그 수레 앞에 서서 맡은 냄새는 제가 아는 고구마 냄새가 아니었어요. 훨씬 더 진하고 훨씬 더 달콤하고 뭔가 오래된 것 같은 냄새였습니다. 모닥불 같기도 하고 할머니 집 같기도 하고. 저는 손짓으로 하나 달라고 했어요. 아저씨가 집게로 고구마를 꺼내 신문지에 싸서 건네주셨습니다. 뜨거웠어요. 양손으로 감싸 쥐자 손이 녹는 것 같았죠. 저는 그냥 그 온기를 잠깐 즐겼습니다. 12월의 서울 골목에서 손에 뜨거운 고구마를 들고 서 있는 게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어요.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달았어요. 그런데 설탕 같은 단맛이 아니었어요. 훨씬 깊고 묵직하고 끝에 약간 고소한 뒷맛이 남았습니다. 껍질 근처는 살짝 탄 것 같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맛있었어요. 저는 한 개를 다 먹으면서 이게 같은 고구마가 맞나 싶었어요. 똑같은 재료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골목을 조금 더 걷다 보니 작은 분식집이 보였습니다. 유리창 안쪽으로 뭔가 반짝이는 것들이 보였어요. 호기심에 안을 들여다봤더니 주황빛으로 윤기 나는 음식이 트레이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색이 너무 예뻤어요. 캐러멜처럼 반짝이는데 모양은 통통하고 불규칙했습니다. 들어가서 뭐냐고 물었어요. 직원이 웃으며 말해줬습니다. 고구마 마탕이라고요. 고구마 마탕. 저는 그 이름을 속으로 2번 반복했어요. 마탕이라는 단어가 생소했는데 발음 자체가 뭔가 맛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접시를 주문했어요. 작은 포크로 하나를 집어 입에 넣는 순간 저는 소리를 냈어요. 작게 하지만 분명히 감탄하는 소리를요. 겉은 바삭하고 달았는데 안은 부드러웠습니다. 뜨거운 시럽이 얇게 코팅돼 있었는데 그게 식으면서 살짝 굳어지는 느낌이 재미있었어요. 군고구마와 완전히 다른 음식인데 분명히 같은 재료였습니다. 저는 그게 신기했어요. 하나의 재료가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게요. 저는 그날 오후 다시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분식집을 하나 더 발견했어요. 메뉴판을 보다가 고구마 튀김이라는 항목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2가지를 먹었는데 또 고구마였어요. 주문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고구마 튀김은 생각보다 컸어요. 적당히 두꺼운 고구마가 튀김옷을 입고 나왔는데 겉이 노릇하고 바삭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안이 촉촉하면서도 달콤했어요. 군고구마의 깊은 단맛도 아니고 마탕에 코팅된 단맛도 아닌 또 다른 단맛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먹으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먹은 게 전부 고구마인데 왜 다 다른 음식처럼 느껴지는 걸까? 저는 연구자예요. 음식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날 서울 골목에서 저는 분석보다 감탄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게 단순히 조리법의 차이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고구마를 대하는 방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재료를 변형시키는 게 아니라 재료가 가진 다양한 면을 끌어내는 것 같았어요. 그 차이가 뭔지는 아직 몰랐지만 뭔가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메모를 했어요. 오늘 먹은 것들, 느낀 것들, 궁금한 것들을요. 한국에서의 첫날이었는데 이미 노트 한 페이지가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숙소 근처 골목을 지나가다가 작은 카페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담한 곳이었는데 유리창에 메뉴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메뉴판을 훑어봤어요.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녹차라떼, 그리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고구마 라떼. 저는 그 3글자 앞에 한동안 멈춰 섰어요. 군고구마도 먹었고 마탕도 먹었고 튀김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른 차원이었어요. 음식이 아니라 마시는 것이었으니까요. 잠깐 고구마를 마신다고요? 카페 유리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고구마 라떼. 그 3글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군고구마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탕도 튀김도 납득이 됐어요. 고구마는 달고 고소하니까 간식이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그런데 음료라는 건 달랐습니다. 커피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고구마를 갈아서 마신다는 게 대체 어떤 맛일지 저는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려 했는데 비슷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고구마를 국으로 끓인 적도 없고 스무디로 마셔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잠깐 망설였어요. 그런데 저는 음식 문화 연구자잖아요. 먹어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건 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6년 동안 그 원칙 하나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어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어요. 바깥 12월 공기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작은 공간이었는데 아늑했어요. 나무 소재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조명이 은은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음료를 들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유리잔도 있었고 머그컵도 있었는데 색깔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 풍경이 묘하게 정겨웠어요. 카운터 앞에 서서 메뉴판을 다시 봤습니다. 고구마 라떼, 가격은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어요. 저는 주문했습니다. 직원이 음료를 만드는 걸 지켜봤어요. 스팀 밀크가 들어가고 거기에 주황빛 파우더 같은 게 섞였습니다. 그리고 위에 하얀 거품이 올라갔어요. 완성된 컵을 건네받았는데 색이 예뻤습니다. 부드러운 주황빛이었는데 꼭 늦가을 노을 같았어요. 저는 컵을 받아들고 잠깐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고구마로 만든 거라고 속으로 다시 한번 되새겼어요. 테이블에 앉아서 냄새를 먼저 맡아봤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났는데 군고구마 냄새와 비슷했지만 훨씬 부드러웠어요. 크리미한 느낌이었습니다. 날카롭지 않고 둥근 냄새랄까요? 뭔가 포근한 느낌이 났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는 컵을 내려놓고 잠시 가만히 있었어요. 뭔가를 처음 먹었을 때 그 맛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순간이 있거든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달았어요. 하지만 설탕처럼 자극적인 단맛이 아니었습니다. 고구마 특유의 깊고 자연스러운 단맛이 우유와 섞여서 전혀 다른 무언가가 됐는데 그게 너무 부드러웠어요. 목을 넘어가면서 따뜻하게 퍼지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차갑게 얼어있던 몸이 안쪽부터 녹는 것 같았어요. 이게 음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음료로 만들어진 것처럼요. 고구마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이게 고구마인지 절대 알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 두 번째 모금을 마시면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때 카운터 직원이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어색하지 않은 영어로 입맛에 맞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맛있다고요. 직원이 웃으며 외국인들이 처음엔 다 그런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고구마를 음료로 마신다는 게 낯설어서 망설이다가 마시고 나면 다들 놀란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고구마가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냐고요. 직원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고구마는 한국에서 거의 모든 것에 들어간다고요. 음료, 빵, 케이크, 피자 토핑, 심지어 라면에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펜을 멈췄어요. 라면이라고요. 직원이 웃었습니다. 고구마는 달콤한 것에도 어울리고 짭조름한 것에도 어울리는 재료라서 한국 사람들은 고구마를 어디에든 자연스럽게 넣는다고 했어요. 경계가 없는 재료 같은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고구마는 주로 사이드 디시였어요. 추수감사절 때 나오는 캐서롤이나 건강식을 먹을 때 오븐에 구워 먹는 것 정도였죠. 달콤하니까 달콤한 방향으로만 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달콤한 것에도 어울리고 짭조름한 것에도 어울린다는 거잖아요. 그 발상 자체가 달랐어요. 재료를 하나의 틀에 가두지 않는다는 게 말로는 간단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문화는 쉽지 않다는 걸 저는 연구자로서 알고 있었습니다. 고구마 라떼를 다 마시고 카페를 나왔어요. 거리가 조금 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12월의 서울은 해가 일찍 졌어요. 바람이 불었는데 아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저는 코트깃을 세우고 걸었어요. 방향을 정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면서요. 그러다 골목 안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베이커리였어요. 쇼윈도 안에 빵들이 진열돼 있었는데 색이 다양했습니다. 크림색, 갈색, 초록빛, 그리고 그 중에서 유독 주황빛 계열이 많이 보였어요. 저는 당연히 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서는 순간 달콤한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갓 구운 빵 냄새였는데 거기에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이미 뭔가를 직감했습니다. 진열대를 천천히 살펴봤어요. 고구마 빵, 고구마 크림 롤, 고구마 단팥빵, 고구마 파이. 그리고 무스 케이크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는데 라벨에 역시 고구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고구마 마카롱도 있었어요. 작고 동글동글한 게 색이 부드러운 주황빛이었습니다. 제가 세어봤어요. 고구마가 들어간 메뉴만 12가지가 넘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군고구마, 마탕, 튀김, 라떼, 그리고 이제 이것까지. 저는 한국에 온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 고구마로 만든 음식을 6가지 이상 봤습니다. 그것도 모두 전혀 다른 방식으로요. 재료는 같은데 결과물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고구마 무스 케이크를 하나 골랐습니다. 층이 있는 케이크였는데 위쪽이 부드러운 크림으로 덮여 있었고 안에 고구마 필링이 들어 있었어요. 스펀지 층과 무스 층이 번갈아 쌓여 있었는데 단면이 아름다웠습니다. 한 조각을 잘라서 먹어봤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케이크의 가벼움과 고구마의 밀도감이 묘하게 어우러졌어요. 달았는데 느끼하지 않았고 고구마 맛이 분명히 났는데 튀지 않았습니다. 케이크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느낌이었어요. 고구마를 케이크에 넣겠다고 처음 생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라는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은 게 단순히 유행 때문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베이커리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고구마 메뉴가 왜 이렇게 많냐고요? 직원이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고구마를 좋아하는 건 맛뿐만 아니라 익숙함 때문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먹어온 것이고 겨울이면 떠오르는 것이고 뭔가 따뜻하고 든든한 기억과 연결된 재료라서 그런 것 같다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나와도 거부감이 없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기억과 연결된 재료. 음식이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라는 걸 저는 연구자로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구마 하나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막연하게 알던 것이 갑자기 눈앞에서 실제로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이론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랄까요? 저는 베이커리를 나왔습니다. 거리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인지 다들 빠른 걸음이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오늘 하루를 되짚었습니다. 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그냥 새로운 나라에 온 연구자였어요. 새로운 음식을 보고 먹고 기록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저는 뭔가를 쫓기 시작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구마가 어떻게 이 나라에서 이 많은 모습을 가지게 됐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졌어요. 음식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무언가가요. 오늘 본 것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진열대 안에 가득했던 주황빛 디저트들, 직원이 말해준 기억과 익숙함이라는 단어들, 그리고 케이크 한 조각에서 느껴졌던 그 자연스러움이요. 잠깐 고구마로 이런 디저트까지 만든다고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뭔가 더 큰 문화일지도 몰라. 저는 숙소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베이커리 진열대에 가득했던 주황빛 디저트들이 눈에 밟혔어요. 노트를 다시 펼쳐서 오늘 하루 동안 먹은 것들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군고구마, 마탕, 튀김, 라떼, 무스 케이크. 전부 고구마였는데 전부 달랐어요. 재료는 하나인데 결과물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는 게 음식, 문화 연구자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6년 동안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다양한 음식 문화를 봐왔지만 하나의 재료가 이렇게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 저는 내일 그 베이커리에 다시 가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서울의 아침은 조용했습니다. 골목길에 찬 공기가 가득했고 가게들이 막 문을 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어젯밤에 본 베이커리는 아직 셔터가 반쯤 내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근처 카페에서 따뜻한 음료를 시켜놓고 기다렸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고 편의점 앞에서 뭔가를 먹으며 걷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침부터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였는데 그 안에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가득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베이커리 문이 완전히 열린 건 9시가 조금 넘어서였어요. 저는 들어갔습니다. 어젯밤과 달리 아침에 베이커리는 빵 굽는 냄새가 훨씬 강했어요. 버터 냄새, 밀가루 냄새, 그리고 그 사이로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진열대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자리들이 있었고 주방 쪽에서 직원들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막 구워진 것들이 하나씩 자리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에게 말을 걸었던 직원이 보였어요. 저를 알아보고 웃었습니다. 다시 왔냐고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더 알고 싶어서 왔다고요. 직원이 잠깐 주방 쪽으로 들어가더니 조금 나이가 있어 보이는 분을 데리고 나왔어요. 이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셰프라고 소개해줬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앞치마에 밀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악수를 하며 반갑다고 하셨습니다. 표정이 편안하셨어요. 낯선 외국인이 찾아왔는데도 전혀 어색해하지 않으셨죠? 저는 궁금했던 걸 바로 물었어요. 한국에서는 왜 고구마를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느냐고요. 셰프가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고구마는 한국에서 오래된 재료라고 했어요. 옛날에 식량이 부족했던 시절 고구마는 밥 대신 먹던 것이었다고요. 배고픔을 달래주던 재료였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 고구마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삶과 연결된 무언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도 고구마를 다양하게 활용하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져 온 것 같다고 하셨어요. 옛날 방식 그대로 먹기도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변형하기도 하면서 재료에 대한 애정이 이어져 내려온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노트에 받아 적으면서 뭔가가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제 직원이 말해준 기억과 익숙함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이야기였어요. 고구마가 단순히 맛있어서 다양하게 쓰이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온 거였습니다. 재료에 역사가 있다는 것, 그게 음식 문화를 깊게 만드는 거라는 걸 그 순간 실감했어요. 셰프가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한국 요리는 재료를 낭비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출발한 경우가 많다고요.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 만드는 것, 그게 한국 음식 문화의 뿌리 중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고구마가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 것도 그 연장선이라고 했어요. 귀한 재료를 구하려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재료를 가장 잘 쓰려는 마음이 쌓여서 지금의 다양함이 됐다고요. 저는 잠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 만드는 것. 그 말이 마음속에 깊게 박혔어요. 단순한 요리 철학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셰프가 저에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직접 만들어 보겠냐고요. 주방을 잠깐 쓸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해보고 싶었어요. 음식은 먹는 것만큼이나 만드는 과정에서 배우는 게 많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셰프가 알려준 메뉴는 고구마 프렌치 토스트였습니다. 저는 프렌치 토스트를 모르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도 자주 먹던 음식이었으니까요. 주말 아침이면 만들어 먹던 친숙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구마 프렌치 토스트는 처음이었어요. 재료를 준비하면서 이게 어떤 맛일지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잘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셰프가 옆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구마를 삶아서 으깬 다음 거기에 달걀과 우유를 섞는다고 했어요. 거기에 식빵을 담가서 팬에 굽는 거라고 했습니다. 방법은 단순했는데 재료의 조합이 낯설었어요. 저는 직접 고구마를 으깼습니다. 삶아진 고구마가 부드럽게 으스러졌어요. 거기에 달걀을 풀고 우유를 넣고 소금을 아주 조금 넣었습니다. 셰프가 단맛 재료를 설탕이 아니라 꿀로 쓰면 더 자연스럽다고 하셔서 꿀도 조금 넣었어요. 섞고 나니 부드러운 주황빛 반죽이 됐습니다. 색이 예뻤어요. 식빵을 담갔을 때 빵이 그 반죽을 천천히 흡수하는 게 보였어요. 노란 빵이 주황빛으로 물드는 게 신기했습니다. 팬에 버터를 두르고 식빵을 올렸어요. 지글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냄새가 올라왔어요.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였는데 거기에 버터 냄새가 섞여서 굉장히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주방 안전체에 퍼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뒤집개로 식빵을 조심스럽게 뒤집었습니다.
아랫면이 노릇하게 구워져 있었어요. 색이 참 예뻤습니다. 접시에 담아서 한 입 먹었어요. 저는 그 순간 멈췄습니다.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어요.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했습니다. 고구마의 단맛이 달걀과 섞이면서 더 깊어진 느낌이었고 거기에 꿀의 향이 은은하게 올라왔어요. 프렌치 토스트인데 프렌치 토스트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먹던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훨씬 더 따뜻한 맛이었어요. 재료가 단순한데 결과가 이렇게 복잡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혀 위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달콤함, 고소함, 촉촉함,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듯한 따뜻함이요. 셰프가 어떠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맛있다고요. 셰프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고구마는 다른 재료와 섞였을 때 그 재료를 더 좋게 만드는 특성이 있다고요. 자기 맛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으면서 전체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재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에 넣어도 잘 어울리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고구마 프렌치 토스트를 바라봤습니다. 자기 맛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으면서 전체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재료. 고구마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는데 어쩐지 음식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어떤 사람이나 문화를 두고도 할 수 있는 말 같았습니다. 베이커리를 나온 건 점심이 가까워서였어요. 저는 걸으면서 오늘 아침에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했습니다. 셰프가 해주신 말들, 직접 만들어 보면서 느낀 것들, 고구마 프렌치 토스트의 그 맛이요. 한국에서 고구마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을 거쳐 사람들의 삶 속에 녹아든 재료였고 그 역사가 지금의 다양한 음식 문화로 이어진 거였습니다.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철학이 고구마 하나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걸 머리로 이해한 게 아니라 직접 으깨고 섞고 구워보면서 몸으로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혼자만 알고 있기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숙소로 돌아와서 그동안 찍은 영상들을 확인했습니다. 군고구마 수레 앞에서 찍은 것, 마탕을 처음 먹으면서 찍은 것, 카페에서 고구마 라떼를 들고 찍은 것, 오늘 주방에서 직접 만들면서 찍은 것들이요. 영상들을 이어서 보니 하루 이틀 사이에 정말 많은 것을 담았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처음 군고구마를 손에 쥐었을 때 뜨겁다고 움츠렸던 제 모습도 찍혀 있었어요. 그때와 지금의 제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편집을 시작했어요. 영상을 자르고 붙이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들을 어떻게 담아낼지 고민했습니다. 처음 군고구마를 손에 쥐었을 때의 뜨거움, 고구마 라떼를 마시고 눈을 감았을 때의 그 느낌, 셰프가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 만드는 것이라고 하셨을 때 뭔가가 맞춰지던 그 순간들이요. 그 감정들이 영상 안에 담겼으면 했습니다. 보는 사람도 저와 같은 걸 느낄 수 있었으면 했어요. 편집을 마치고 나서 저는 한참 화면을 바라봤어요. 올릴까 생각했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들은 주로 미국과 유럽의 음식 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한국 음식 문화도 물론 관심들이 있겠지만 고구마 하나를 주제로 한 영상이 얼마나 반응을 얻을 수 있을지는 솔직히 알 수 없었습니다. 너무 소소한 이야기일 수도 있었어요. 드라마틱한 장면도 없고 화려한 식당도 없고 그냥 골목 수레 앞에서 뜨거운 고구마를 들고 서 있는 미국인 연구자의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이 영상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도 들었어요. 제가 이틀 동안 직접 발로 뛰며 경험한 것들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단순히 고구마 음식 소개가 아니라 하나의 재료가 한 나라의 역사와 철학과 감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충분히 가치 있는 내용이었어요.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고 뭔가를 느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업로드 버튼 앞에서 손을 멈췄어요. 이 영상을 올리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고구마를 음료로 마시고 케이크로 먹고 직접 프렌치 토스트를 만들어 먹는 미국인 연구자의 이야기를요. 아마 아무도 믿지 못할지도 모른다. 고구마 하나로 이렇게 다양한 세계가 펼쳐진다는 걸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업로드 버튼 위에 올린 손이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화면 안에는 이틀 동안 제가 담아온 것들이 있었어요.
골목 어귀에서 연기를 피우던 군고구마 술에 처음 마탕을 입에 넣고 눈이 커졌던 제 모습, 카페에서 주황빛 라떼를 두 손으로 감싸쥐던 장면, 그리고 베이커리 주방에서 고구마를 직접 으깨던 손이요. 영상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보면서 그때의 냄새와 온기가 다시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군고구마를 처음 손에 쥐었을 때의 그 뜨거움, 고구마 라떼를 마시고 눈을 감았을 때의 그 부드러움, 셰프가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 만드는 것이라고 하셨을 때 뭔가가 맞춰지던 그 느낌이요. 올리자 생각했습니다. 가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드라마틱하지 않아도 이 안에는 진짜 한국이 담겨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버튼을 눌렀어요.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제 채널에 영상을 올리면 처음 며칠은 반응이 느린 편이었거든요. 알고리즘이 서서히 밀어주는 방식이라 초반엔 항상 조용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은 그냥 푹 잠들었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밤이기도 했고 이틀 동안 많이 걸어서 몸도 피곤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고 나서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알림이 쌓여 있었습니다. 댓글 알림, 공유 알림, 좋아요, 알림이 화면 가득했어요. 저는 잠이 덜 깬 상태로 눈을 비비며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조회수가 예상보다 훨씬 높았어요. 올린 지 하룻밤 사이에요.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어요. 제 채널에서 이렇게 빠르게 올라간 적이 없었거든요. 댓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정말 고구마로 저런 음식이 가능한 거야. 처음 본다. 한국 음식 문화 진짜 놀랍다. 고구마 라떼라니 마셔보고 싶어서 미치겠다. 한국 여행 버킷리스트에 추가했어. 한국 사람들 정말 창의적이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새로 고침을 할 때마다 새로운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영어 댓글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스페인어 댓글도 있었고 포르투갈어 댓글도 있었습니다. 프랑스어로 달린 것도 있었어요. 번역기를 돌려봤더니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놀랍다, 가보고 싶다, 먹어보고 싶다는 말들이었어요. 어떤 댓글은 한국어로 달려 있었는데 번역해보니 한국 사람이 쓴 거였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문화를 이렇게 진지하게 봐줘서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댓글을 읽으면서 저는 뭔가 뭉클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어요. 오전이 지나면서 조회수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오후가 됐을 때는 제 채널 역대 영상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공유수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어딘가에서 계속 퍼지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어디서 퍼지는지 찾아봤습니다. 소셜미디어 여러 곳에서 제 영상이 공유되고 있었어요. 음식 관련 계정들, 여행 관련 계정들,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계정들, 그리고 한국 음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도요. 제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영상이 퍼져나가고 있었는데 그 방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것들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숙소 창가에 앉아서 댓글을 하나하나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댓글이 눈에 오래 머물렀어요. 어떤 사람이 쓴 거였는데 내용이 길었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기는 한국계 미국인인데 어릴 때 할머니가 겨울마다 군고구마를 구워주셨다고요. 미국에서 자라면서 그게 별로 특별한 것인지 몰랐는데 이 영상을 보고 나서 그 기억이 새롭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건네주시던 뜨거운 고구마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고 했어요. 그 댓글 아래에 답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습니다. 비슷한 기억이 있다는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쓰고 있었어요. 한국계가 아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겨울에 구워주던 무언가, 어머니가 추운 날 끓여주던 무언가를 떠올렸다는 사람들이요. 저는 그 댓글들을 읽고 한참 동안 핸드폰을 내려놓고 있었어요. 제가 만든 영상이 누군가의 기억을 건드렸다는 게 뭔가 이상하게 벅찬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자로서 한국의 고구마 문화를 기록하려 했는데 그 영상이 한국계 미국인의 할머니 기억을 깨우고 전혀 다른 나라 사람들의 각자 다른 기억들과 연결되고 있었어요.
음식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사람들을 연결한다는 걸 이론으로 알던 것이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조금 겸손해지는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낯선 이메일이 와 있었어요. 음식 전문 미디어에서 온 거였습니다. 영상을 봤는데 인터뷰 요청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잠깐 멈췄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인터뷰는 화상으로 진행됐어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고구마 문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이냐고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맛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성이 놀라웠다고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고구마를 대하는 태도라고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평범한 재료 하나를 낭비하지 않으려 했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만들려 했고, 그 마음이 오랜 시간을 거쳐 지금의 다양한 음식 문화가 됐다고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재료를 바라보는 마음이 다르다고요. 그 마음이 군고구마가 되고 라떼가 되고 무스 케이크가 되고 프렌치 토스트가 된 거라고 했어요.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한국 음식이 세계에서 주목받는 이유인 것 같다고요. 저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인터뷰가 끝난 뒤 저는 서울 거리로 나갔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처음 도착했던 날 걸었던 골목을 다시 걸었습니다. 그때와 같은 길이었는데 보이는 것들이 달랐어요. 처음엔 낯설고 이국적으로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익숙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군고구마 수레 앞을 지나갔어요. 아저씨가 오늘도 집게로 고구마를 뒤집고 계셨습니다. 저는 한 개를 샀어요. 신문지에 쌓인 뜨거운 고구마를 양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처음 그랬던 것처럼요. 그런데 이번엔 느낌이 달랐어요. 그냥 뜨거운 게 아니라 이 온기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상태였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이걸 나눠 먹었다는 것, 추운 겨울에 이 손을 녹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 기억들이 지금 이 수레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고 고소한 맛이었습니다. 처음과 같은 맛이었는데 다르게 느껴졌어요. 맛이 달라진 게 아니라 제가 달라진 거였습니다. 그 같은 것을 먹어도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알면 맛이 달라진다는 걸 몸으로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골목을 걸으면서 한국에서의 시간을 떠올렸어요. 짧은 시간이었는데 많은 것이 바뀐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음식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번 한국 방문에서는 연구보다 배운 것이 더 많았어요. 재료를 대하는 태도, 있는 것으로 최선을 만드는 마음, 그리고 음식 안에 이야기를 담는 방식이요. 그것들이 책이나 논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골목을 걷고 냄새를 맡고 손으로 만져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노트를 꺼내서 마지막으로 메모를 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단지 음식 문화를 연구하려 했습니다. 새로운 음식을 먹고 기록하고 분석하는 일을 하려 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됐어요.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료 하나에도 이야기를 담고 역사를 담고 사람의 감정을 담아냈어요. 군고구마 수레 앞에서 손을 녹이던 사람들의 기억이 고구마 라떼 한 잔이 됐고 고구마 무스 케이크가 됐고 고구마 프렌치 토스트가 됐습니다. 재료는 하나였는데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수없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바다를 건너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닿았을 때 각자의 기억과 만나서 또 새로운 감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음식의 힘이었어요. 레시피가 아니라 이야기였고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국 음식은 앞으로도 세계 사람들을 계속 놀라게 할 것입니다. 평범한 재료 하나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테니까요.